자, 딱 접선의 방정식 보면 되고. 자, 이거 원래는 내신 때 외우자고 한 건데 이제 그냥 문제 우리 편하게 풀게 빨리 와. 요거 좀 하고 요거 좀 이제 외우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아마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졌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책 이따 피고 지금 앞에 먼저 봐요. 했을 때 원하고 접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더하기 n인 거야.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거야. 그건 접하니까 특징 뭐야? 중심하고 점직사 했을 때 뭐랑 같아요? 반지름이랑 같죠.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같지. 자, 그래서 점직사 쓸 거예요. 그럼 y 넘겨서 준비하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0,0 대입하면 절대값 n 이렇게 되겠네. 그게 r인 거지. 자, 그럼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된다는 거 확인됐고, 그럼 절대값 풀면 풀마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구한 n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증명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2분 드릴게요. 증명해 보세요. 자, 이제 외워보자.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야. 다시 뭐 주어졌을 때 쓰는 거라고? 기울기. 다시 뭐? 기울기. 예, 왜냐면 이게 주어진 거에 따라서 공식이 다 달라. 오늘 좀 외울게. 다시 뭐 주어졌을 때라고요? 기울기. 자, 기울기 m이에요. 자, 그럼 일단 y는 mx인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럼 풀마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적혀 있어요? r 써있죠. r 반지름. r 루트 m제곱 더하기 루트 안에 뭐 돼 있어요? 루트 안에 m제곱 더하기 1. m제곱 더하기 1 문자만 봐. 루트 안에 뭐 들어있어? m제곱 더하기 1. 루트 안에 뭐 들어있어? m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바깥에 뭘 곱해요? 반지름. 자, 그래서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알지? 자, 연습해보면 이겁니다. 자, 이 원에 뭐 한대요? 접하고 이 직선에 뭐 한대? 자, 저 평행하면 우린 뭘 알고 있니? 기울기 같다 알고 있죠? 자, 그럼 기울기가 몇인 거예요? 3인 거죠? 이거 y눈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자, 그럼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그럼 y는 3x 딱 써. 지금 뭐 필기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쓰는 거 봐. 기울기 3이지? 서인은 써도 돼. 그럼 y 3x 했고 풀마 반지름 몇이야, 민지야? 3. 그럼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하면 몇일까? 민지야? 네. 완성. 바로. 야, 다 있어. 뭘 써? 다 있어. 뭘 적어? 야, 다음 문제랑 잘 쳐다봐. 이번에 이 직선에 뭐 한대? 자, 수직임의 기울기 마이너스 역수죠? 마이너스 역수. 그럼 y눈으로 정리합시다, 일단. 자, 2분의 1x 이렇게 나옵니다. 별 문제 없죠, 이거는? 자, 근데 이거의 수직이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역수하면 되겠지. 그럼 기울기 몇이네요? 마이너스 2죠? 자, 반지름 몇이고, 민지야? 자, 그럼 y는 몇 x 일단? 뭐라고? 에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풀마 모 루트? 모 루트. 모라고 했잖아, 내가 모. r 루트 임마. m제곱 더하기는 몇이야? 응. 뭐 이렇게 급해 갑자기.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이게 뭐 주어졌을 때라고요? 다시 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요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치세요. 쌤하고 다시는 안 봐요. 요거 빼고. 첫 번째 거 빼고. 자, 이번에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뭐가 주어졌어, 이번에?
원 위의 점, 즉 한 점이 주어진 거야. 원 위의 점이야. 그럼 이 점은 접점이야, 접점. 자, 그때 공식이 얘를 외우기 되게 쉬워. 여기 x제곱이고 여기 y제곱이라 돼 있잖아. 그럼 여기를 두 개로 각각 분리해. 쓸 필요 없어! 이제 그리고 요 점을 한 군데다가만 넣어. 그럼 완성해. 알겠어? 얘는 따로 증명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가. 그냥 바로 연습해 볼 거예요. 해보자. 원 위에 점이라고 줬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다시 기울기를 줬어, 한 점을 줬어. 한 점을 줬어. 자, 그럼 쓰는 방법. 자, x 더하기 y는 5 해놓고 한 군데다가 2랑 1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y는 5야. 이해됐어요? 자, 민지야 이거 볼까 그럼 답이? 끝이에요. 제일 쓰기 쉽죠? 네. 원위의 점 나왔을 때 그리고 기울기를 줘줬을 때 네, 이렇게 두 개를 너네가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인생이 여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아, 너네 복습하실 때 이것도 하지 마세요. 보기 3번 하지 마세요. 이거 쓸데없어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원 밖에서 그은 점이 원 밖에서 그은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림상으로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 밖에 이렇게 한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점은 원 위에 있니? 그럼 접점이 아니야? 접점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점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원밖에 한 점이라고만 얘기했고 기울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기울기 알려준 겁니까?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아요. 여기 지금 방법 1 보이죠? 방법 2 보이죠? 방법 3 보이죠?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니 뭐야? 두 개, 세 개가 뭐야? 여기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알 필요 없고 쌤이랑 풀이 하나를 딱 정해서 가져갈 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죠잉? 자, 갑시다. 자, 마필 개념 익힘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원에 접하고요. 이 직선에 뭐한다? 평행한 여기 잘못 쳤다. 접선의 방정식이다잉. 너네 직선이라고 적혀있니 너네도? 네, 접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같다? 그럼 y는 2x라 해서 기울기가 몇인 거네? 2인 거죠?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지금?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민지 최대한 머리 끄집어내서 생각해봐. y는? 그럼 저거 숫자 대입해서 얘기해줘야지. 반지름 몇이야 일단? 반지름. 자, 불러봐. 네, 이러면 다. 별거 없죠? 공식만 잘 외워야. 자, 괄호 2번은 뭐 수직이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게 확인 유제 보면은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삼각이 30도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이게 뭘 알려주는 거였죠? 기울기 알려주는 거였죠?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죠? 예, 그래서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기울기 알려준 거니까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변형 문제 하지 마시고요. 얘도 하지 마세요. 확인 유제만 연습하세요. 그리고 발전 문제는 패스한다 했죠? 나중에 해야 돼요. 응? 변형해야 돼 나중에. 아니요, 나중에 5공비 있으면 할 거예요. 네, 지금 그냥 건들지 마세요. 왜냐면 저렇게 잘 안 나와서 그래. 자, 2번 보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점을 알려준 거니까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는 상황인 거지, 민지야? 3x 플러스 y는 13. 자, 이렇게 바로 구했어. 근데 이 친구가 몇 콤마 몇 지나는데 뭐 할 수 있네? 그렇지.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2번 하지 마시고요. 확인 유제 괄호 2번도 하지 마세요. 확인 유제 괄호 2. 얘는 같이 합시다. 자, 변형 문제 보자. 자,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얘하고 뭐 한대? 접한다라 했지. 그럼 얘 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접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써서. 민지야. 근데 이 접선이 원하고 뭐한대? 접한대. 그림 그려 봤다. 그림 그리는 거 습관화해야 된다. 그러면 뭐다?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치, 민지야?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You can do it. 100 빼면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K를 이항하면 9 마이너스 K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 뭐만 씌우면 돼? 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지. 너 괴롭히는 거 아닌 거 알지? 빨리 익숙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점직사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점직사에서 중심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씩 만들면 자, 점직사 해주면은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25. 그래서 5분의 라고 바로 갑니다. 8,6 대입합시다. 8,6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24니까 없어지지? 0 아니야. 이거 25 넘어와야 돼. 그래서 25 하면 5인데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양변을 제곱해도 괜찮고요. 자, 그냥 루트 25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6이면 되겠죠. 그러면 25가 되겠죠, 저 안에가. 여기가 y 16이면 25 계산이네. 그 5자네. 됐어잉. 그림 그려. 그림. 제발 그림을 제발. 아,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냥 별표만 일단 칠게. 딴 거 안 해도 이건 꼭 해야 되거든. 이건 해야 돼서 별표를 칠게. 시험이 중요한 거야. 자, 마지막 유형이다. 자, 0,2를 지나고 저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돼 있지. 0,2 대입해봐. 등호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쟤는 원위의 점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뭐야? 원 밖에서 그은 거야. 자, 이제 얘 풀이 딱 정한다. 얘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그림 이쁘게. 선생님이 계속 그림 대충이라고 막 표현하잖아. 그냥 상황만 이해하게 대충 그려라. 근데 얘는 이쁘게라는 건 뭐냐면 좌표 평면 신경 써서 그려라요. 알지?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 공식이라고 적자. 좀 길게 쓰기 귀찮아서. 기울기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잖아. 그거 쓰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원래 아까 방법이 세 가지였거든. 쌤 하나만 가져가겠다고. 자, 보자. 일단 이쁘게 그려. 그림을 이해해. 단 이게 원밖에 점이라는 건 이해하고 이쁘게 그리는 거다.
또 여기서 잘못 그 머릿속에 입력돼가지고 모든 거를 다 좌표평면 그리고 이런 게 아니야. 원밖의 점에서의 그 접선의 방식. 요 유형 풀 때 그림 이쁘게 그리라는 거야. 그 왜 그런지 이따 확인 유제 풀면서 보여줄게. 자, 일단 원을 그려요. 그럼 0,0 이쁘게 체크하시고요. 여기 1까지도 체크를 해주자. 오케이? 자,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도 1이겠지? 그럼 0,2는 어디 있겠어? 여기 위쯤에 있겠지? 대충 찍어. 그리고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 가능하겠지? 또 모두 가능하겠어? 이쪽으로 하나 가능하겠지? 답이 몇 개 나오겠네? 2개가 나올 것이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너네가 할 일이야. 그림 이쁘게 그려. 그림 이쁘게라는 건 좌표축하고 좌표 이쁘게 찍으란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할 일, 우리가 외웠던 공식 2개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근데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게 기울기를 줬어, 문제에서? 안 줬지. 기울기를 m으로 잡고 만들 거야. 아, 잠깐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말을 잠깐 바꿀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지금 보면 0,1을 지난다고 했지. 그럼 이 빨간색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빨간색은 결국 직선이란 말이야. 어찌됐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기울기는 한 점이 필요한데 일단 이 빨간색의 한 점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걸 문자로 두고 식을 만들겠다는 소리인 거야. 모르니까 m으로 두자잉. 그러면은 y는 mx, 근데 저 0,2가 특별하게 y 절편이죠? 그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플러스 2만 쓰자고요.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잖아. 지난 문제. 써있잖아. 써있잖아. 그림 그려놨잖아. 지나잖아. 그림 보고.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직선인데 이걸 모르니까 저렇게 문자로 둔 거야. 근데 결국 얘가 접선이지. 그럼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어떻겠어? 같겠죠. 그거식 만들 거예요. 그러면 mx-y 더하기 2는 0이라고 두고요. 루트 때립니다.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사이 거리 하면 되겠죠? 00 대입하면 절대값 필요 없네. 그냥 2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뭐랑 같다고? 1. 자,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고 넘길 거야? 루트 없애버리기 바로. 그럼 4는 m제곱 더하기 1 되겠지? 민지야, 양변 제곱하고 얘 넘긴 거야. 응. 이제 안 놓쳤구나. 자, 그럼 m제곱은 3이니까 m은 풀마 루트 3 나오겠죠? 그래서 다 완성된 거예요. 플러스일 땐 이거, 마이너스일 때는 요거. 이렇게 풀 거야. 아이고, 참 진짜 겁나 진짜 시끄럽네 이거. 민지 뭐 나한테 물어봐. 이해됐어요. 응? 아니 넘기길래 뭐 내용 보려는 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니고요. 너 이상한 습관 생겼냐? 그래서 이거 기울기 공식이라기보단 이제 기울기를 이용하자 라고 하는 게 좀 낫겠다. 자, 근데 이 그림, 그러니까 이제 뭐 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림을 이쁘게 그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행히게도 이 문제에서 그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자. 자, 일단 하라는 대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 이쁘게. 좌표평면하고 그림 이쁘게. 나에게 이쁘게는 좌표평면 그리라는 거야. 그럼 여기 반지름 2죠? 자, 마이너스 2,4에서 잠깐 이거부터 했어야 됐구나.
대입해봐. 등호 성립해 안 해? 안 해? 원밖에 점이지? 그러면 그림 이쁘게. 그럼 마이너스 2,4에서 그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2,4를 정확하게 체크할 거야.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거 이해되지? 그럼 4는 여기 위에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점이 여기쯤에 찍히게 돼. 이해돼? 그러니까 요 끝에 점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찍히게 돼, 이 점이. 그럼 여기서 접선을 긋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 그을 수 있거든?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Y축의 평행한선이 되고 얘는 이제 뭐 상관없는 거야. 그럼 얘는 Y축의 평행한선이면 우리가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니? X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여기에 Y가 있어 없어? Y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예제 문제 풀 때 Y는 mx 더하기 2라고 두고 풀었지. 그 m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 n 값에 따라서 x는 없앨 수 있어 없어? m이 n 값에 따라서 0이면 없어지지. 근데 n 값에 따라서 y를 없앨 수 있을까요? y를 못 없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고 풀잖아. 그럼 무조건 y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 근데 이 확인 유제를 보면 얘가 이제 답 하나거든. 여기 y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 이거. 그 y는 mx 이렇게 두고 풀면 이걸 구할 수가 없어. y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에러가 발생해. 답은 두 개인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이게 y축의 평행한선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쁘게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림 이쁘게 그리면 이게 y축의 평행한선이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 의도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y는 m 잡고 요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접선이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4라고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일반형 만들어 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점직사 들어갑니다. m 제곱 더하기 1분의 원점하고죠. 원점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0,0이 중심이니까 0,0 대입하면 절대값 2m 더하기 4. 얘가 반지름인 2랑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자, 이거 풀 때 양변 일단 뭐하고? 제곱해서 루트 날려버리고 절대값도 제곱하면 절대값 안 쓰죠 우리. 그래서 얘를 넘길 거야. 그럼 식 만들면 2m 더하기 4의 제곱은 4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6은 4m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4m제곱이 날라가죠? 그럼 n값이 16 넘겨주시면요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나오게 돼요. 몇 개 나왔어 n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아까 비교 계속 해봐. 이걸로 두고 풀었을 때 두 개 나와서 답이 두 개였고 깔끔하게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근데 얘도 똑같이 했어. 그랬더니 n값이 몇 개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하나밖에 못 구하고 이걸 못 구하는 거야. 얘로는. 그러니까 그림 이쁘게 그려서 이러한 y축의 평행한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이쁘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 답 쓸 땐 x는 마이너스 2 또는 저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건 암산으로 좀 계산할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까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너 많이 힘들면 얘기해. 네? 아주 힘들면 얘기해. 뭐 후유증 같은 거 있을까? 야,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네.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총 3가지가 아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가장 짧아요, 풀이가.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하는 건데 이 방법에 에러가 하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못 구한다는 거야. 그럼 그림만 이쁘게 그리면 저거 발견할 수 있대. 그리고 이 풀이가 가장 짧대. 그럼 당연히 이 풀이 가져가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우리 가장 그냥 쉽게 푸는 게 좋잖아. 그리고 접하니까 가장 와닿잖아. 점직사에서 반지름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요 풀이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림만 조심해서 해라. 자, 변형 문제 이거 1번 X 하시고요. 아이 뭐야 2번도 X 하세요. 너넨 좋겠다 야 씨. 됐고요. 자, 요 극선의 방정식은 교육과정 아니어서 X 할 겁니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버려. 신나지? 버려. 개버려.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또 아예 원 안 끝났네. 일단 개념은 끝났어. 이것도 없어요. 네. 아 근데 민지는 우공비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우공비 있으면. 왜냐면 되게 쓸데없어. 쓸데없는데 우공비 있으면 또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우공비가 잘못한 거야. 열심히 풀고 있지 우공비. 진도까지 낮추려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나 노력하고 있어. 너 우공비 내가 너 푸는 거 알려줄게. 좀 효율적으로 푸는 거.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짜잘한 활용이야. 활용 얘기인데 이거는 뭐 너네가 외울 거 단 한 개도 없어.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해만 해. 이거 외우면 뒤진다잉. 그냥 그림 그리고 이해 푸는 거야 그냥. 뭐냐면 이 접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접선을 긋게 되면 중심하고 이었을 때 여기 90도 되지. 그럼 이 점하고 요 점하고 있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발생해? 직각삼각형 발생하지. 그럼 직각삼각형 할 때 우리가 뭔가 식만들 때 쓰는 게 뭐라고 했었을까? 피타고라 쓴다 했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우면 병신이야. 아 미안하다. 아니지 너네 안 외울 거잖아. 외우면 병신이라니까? 이거 피타고라성이야. 이걸 왜 외워 이 병신같이. 근데 또 너네는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할까봐 X 치자. 자 여기 1번 네 좋아요. 자 요 2번은요. 이거는 너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 2번은 너무나 아니에요. 깜짝이야. 나 그 2번도 X하는 줄 알았어. 네 맞아요. 맞아. 깜짝 놀랐네. 난 애들이 책 막 그렇게 하면 좀 무섭더라고. 2번은 별표 5개를 줘야 돼. 이건 겁나 잘 나와. 겁나 중요한 유형이거든. 야 근데 그 1번 얘기는 외우지 말라는 거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내용은. 그냥 우리가 생짜로 푸는 거야 원래 그런 건. 저렇게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유형 자체는 중요한데 저거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건 풀어. 응. 자 2번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자 창은 보여줄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는 해. 그래 아 너 자꾸 적을 때 무서워. 원이 있어?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어.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A라고 할게. 그리고 원 위에 점을 P라고 할게. 근데 참고로 이 P는 여기 위에 어딘가 있는 거야. 몰라 어디든지. 근데 그때 AP 길이에 AP의 최대값 찾아보래. 그러니까 AP라는 게 이렇게 두 점 이으란 소리인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최대가 되는 걸 찾으래.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AP를 긋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근데 P가 아까 원위를 빙글빙글 돈다고 했잖아. 그럼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거리가 되겠지. 그럼 얘가 더 길지. P가 도대체 어디 있을 때 가장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알았어? 그래야 지금이니까 오메 쉐끼 저 진짜 저 대수한다고 저 수학시를 갑자기 확 늘었네? 그냥 수학시를 자체가 늘었네? 네, 지금 서현이가 말한 게 정답인데 저걸 설명해주면 일단 가장 직관적인 건 A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가장 직관적인 건. 그럼 대충 한 이쯤일 때가 가장 멀어 보이거든? 근데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해야 되면은 무턱대고 무식하게 못 구하고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여기서 결국 그럼 이 길이가 가장 길 때거든? 근데 우리가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언제야? 지름일 때잖아. 지름일 때 가장 길잖아. 그럼 지름의 가운데는 뭐가 있어? 중심이 있잖아. 그럼 이 중심의 좌표는 문제를 웬만하면 풀다 보면 알죠.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얘는 원의 뭐죠?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중심과 A까지 거리랑 그 다음에 반지름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이 길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게 요 얘기야. D가 여기 바깥의 점하고 중심까지 거리,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는 거. 그러면 최소일 때는 언제겠어? 가장 가까워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이쯤이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길이에서 요게 반지름이지. 이걸 뭐 해주면 되겠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규칙이 있죠, 식이? 근데 이게 굉장히 졸라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우선 아까 1번 그 유형부터 가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넘기시고. 자, 2,-3에서요 이 원의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자 있죠. 상황 이해하자고요. 2,-3 그래, 대입하자. 대입하면 어때?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저 친구는 원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끝을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아니죠. 아까처럼 접선의 방정식이었으면 틀이 뭐였어? 그림 이쁘게 먼저 그리라 했지. 얘는 그림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원 띡 그리고 여기 바깥에 2,-3 잡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접선의 접점을 T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요. 그럼 이 접점을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T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여기가 P고요. 그때 문제가 PT 길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를 풀 때는 중심 반지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치고 했을 때 중심이 여기 있는데 접선의 특징이 있게 되면 뭐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고 이걸 P랑 이어준다. 중심에서. 그럼 무슨 삼각형이 보인다? 직각삼각형. 우린 직각삼각형을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앞에 뭐 이상한 개 같은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것이다. 자, 그럼 중심 반지름 찾아내야겠지. 민지야?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그리고 상수항 뺄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5겠죠. 그대로 넘기면 5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시키니까 빨라지잖아. 괴롭힌 게 아니에요.
민우나 현우 괴롭혀야 되는데 저 새끼들은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니까 민우 자존심 안 상해? 빨리 할 수 있겠어? 에이 자 그러면 여기 루트 5자 그리고 요 중심 구했죠 마이너스 1,1이라고 그럼 중심하고 P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두 점 사이로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그럼 X끼리 빼고 제곱하면은 루트 16 Y끼리 빼고 제곱하면 4 해서 2루트 5 나오겠지 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 바로 몇이냐? 25냐? 루트 25야? 뭐야? 뭐야? 여기 2루트 5 루트 5 루트 15 루트 25 아니다 또 그럴싸하지 않냐? 또 루트 25 오니까 그냥 혼나요 네, 쉽죠? 뭐 그려? 그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쉬우려면 그림 그려야 돼 나온 김에 또 잔소리하죠 그림을 안 그리면 수학이 어렵다니까요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그럼 그림을 근데 안 그려요 왜 안 그리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예요 근데 쌤이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닥치라고요? 대칭이라고요? 대충 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너네가 강박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좌표 평면에 좌표 이쁘게 찍어가지고 뭔가 이쁘게 그려야 된다 그 강박이 있어요 수학은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그림 졸라 못 그려요 좌표 평면 안 그리세요 귀찮다고 본인들도 왜? 의미가 없으니까 정확히 이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닌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또 여기서 니네들의 딜레마가 빠져요 왜냐면 수업 할 때도 보면 언제는 또 대충 그리다가 언제는 또 좌표평 이쁘게 그려 또 방금 같은 문제에서 아까 그 접선거 할 때처럼 근데 잘 비율을 생각해보면 좌표평면 이쁘게 그릴 때가 많디? 지금 내가 너네랑 여기서 한 100문제 정도 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내가 95문제는 대충 그렸을 거예요 5문제 정도만 이쁘게 그렸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줘 이렇기 때문에 좌표평 이쁘게 그려야 돼 라고 그치? 그러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는 그림은 대충 그리는 거야 근데 또 대충이 동그라미 그리랬다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새끼 이런 거 말고 좌표평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원이랑 점 찍고 이런 거를 하라는 거지 알잖아 솔직히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수학은 대전제가 이거야 함수 같은 문제 풀 때 도형의 방정식 특히 풀 때 시험으로 딱 집중해서 얘기하면 그림 그려야 쉬워 근데 그림은 이쁘게 그리는 게 아니야 대충 그리는 거야 내가 아까 서현이 문제 서현이 우리 아까 특강할 때도 잠깐 예시를 들어줄게요 서현이 문제 푸는데 삼각형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A, B, C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안 읽고 대충 그렸어요 근데 여기가 120도였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풀었어요 저 숫자가 정보가 중요한 거지 저걸 둔각으로 또 이걸 수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를 풀 때는 대충 보는 거야 그림을 이해하는 용도로서 알겠죠? 꼭 그리십시오 그리고 대충 그리고 아니면 대충 그리면서 모든 문제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굳이 그려야 돼? 라는 문제까지 나와요 그럼 그 유형 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러지는 거지 막 그림 그려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건 그림 그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무조건 그려 알겠죠? 됐고요 됐어요 네, 발전 문제 넘어가고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고 민자 그림 그려야 문제 빨리 풀어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지 그럼 그리겠지? 자 보자 자 마플디네르 팀 2번 자, 상황 잘 봐 문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원점이 있어 0,0이라는 점이 있고 원방이 있어요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자,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뭐예요? 크림크려요. 그럼 뭐야? 0,0을 대입해봐. 야, 대충 계산해도 4 나와. 절대 안 나오죠? 그럼 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 밖에 원 대충 그리고 원 밖에 잡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3,4 그리고 반지름은 2죠. 그럼 또 여기서 태클 걸려. 쌤 0,0이랑 3,4 여기 위치가 맞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대충 그렸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그런 거. 그럼 그때 뭐야 이제 여 5랑 여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선분을 만들 거야.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만약에 이 문제 이해를 못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P가 여기 있다고 쳐. 아 그럼 이 길이네. 최대 최소? 아 뒤로 가면 되겠네. 최대가 되고 싶어? 가장 뒤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이해하는 거야. 너네 이거 못하면 진짜 고2 때 20점 나왔어. 아 20점 좀 심했죠? 계산하는 문제도 그래도 있어요. 한 40점 나와요. 40점. 절대 40점 위로 못 가요. 그림 안 그리면. 절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근데 그림 그리면 다 극복돼. 근데 그걸 2학년 돼서 하면 늦어요. 그때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 해야 돼. 지금은 절대 안 늦었어. 지금 오히려 빨라. 알지? 아니, 너무 빠른 건 아니야. 자, 그럼 요 길이가 최대지.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 중심거리 찾고 반지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중심거리를 찾게 되면 이 길이는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면 9 더하기 16이니까 25여가지고 5가 나오겠죠. 반지름은 2였죠. 문제 적혀있죠. 그리고 최대 7. 그럼 최소는 여기 있을 때겠죠? 그럼 반지름을 이번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되겠죠? 그래서 3. 다시 말할게. 되든 안 되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림 그려.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림 그려놓고 두려워해. 그림 그려놓고 와 씨발 어떻게 하지? 진짜 그걸 고민하라고. 그럼 그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거 뭐야 길이 보이려 웬만하면. 오케이, 쌤이 강조하고 싶은 문제 여기 있다. 네, 요즘 잘 나오는 문제. 여기 확인 유제 괄호 2번.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확인 유제의 괄호 2번. 별표 2개. 사실 5개 치고 싶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 모르겠어서. 근데 굉장히 요즘 학교에서 유행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요. 자, 좌표평면 위에 C 땡땡. 비례식 아니라 했다잉. 얘가 있고 얘가 있대요. 대충 대입해봐요. 등식 성립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밖에 있어요? 자, 근데 점 A에서 원C의 점 P까지 거리라고 했죠. 그럼 아까 예제랑 똑같지.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그 거리가 뭐가 되는 거 찾으래? 정수가 되는 걸 찾으래.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인데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그림 상황 봐야겠죠. 원 있어요? 바깥에 A 있어요. 8,6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 4입니다. 그럼 봐봐.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 위에 좀 P가 있어. 그럼 P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었어. 예를 든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 딱 나오겠지. 그리고 P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마다 길이를 체크하면은 이 AP라는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P를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그 길이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루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숫자가 가능하겠지. 그럼 그때 정수가 되는 것만 알짜배기로 잘 골라보란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설명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일단 너네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 이 길이는 몇에서 몇까지 바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뭐야?
무한히 길어지니? 길어지는 게 한계가 있지. 무한히 짧아지니? 아니야. 짧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까 그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AP라는 길이가 최소 몇부터 최대 몇까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봐봐. 최소 5래. 그럼 최대 10이래. 그럼 그러면 그 안에 정수인 거 딱 바로 셀 수 있어 없어? 길이가 정수인 거. 5랑 10이래. 최소 5고 최대 10이래. 딱 범위를 잡았어. 그럼 길이가 정수인 걸 잡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 아니야. 5, 6, 7, 8, 9,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AP 길이가 가능한 최대랑 최소를 찾을 거야. 근데 그건 아까 우리 예제에서 연습했다 안 했다? 했다. 요때가 최대다. 그리고 요때가 요때가 최대고 그 다음에 요때가 최소다. 했죠? 자, 그러면 찾읍시다. 최대 길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0입니다. 10. 반지름 4죠? 그럼 최대 14. 민지 최소? 너 쓰느라 못 들었어.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이야. 최소 물어봤어. 반지름 4야. 네. 나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럼 잘 봐. 이제 시작이야. 그럼 AP 길이가 최소 6, 최대 14인 거지. 그러면 이제 정수 얘기할 수 있지. 6, 7, 8, 9, 10, 11, 12, 13, 14. 몇 개 됐니? 9개가 됐지. 자, 밑에 덧봐봐. 9개 맞는지. 훨씬 많을 거야. 많죠? 그 이유가요. 봐봐.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럼 해보자. 6일 될 때는 언제야? P가 여기 있을 때지. 2점 말고 또 있어. 6대기 아니면. 가장 짧을 때가 가장 가까울 때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 말고는 P를 조금만 움직여봐. 6번 어떻게 돼 무조건? 길어지죠? 그러니까 6이 될 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최대가 14죠. 그 최대일 때는 언제예요? 딱 이때만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6하고 14 사이에는요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지. 그럼 7이 될 때는 이때보다 살짝 어떤 거야? 살짝 길겠죠. 살짝 길겠지. 그럼 대충 한 P가 여기쯤에 있어서 이 길이가 7이라고 대충 어림잡아서 얘기할 수 있겠지. 눈치챘지? 서현이는 2점에서만 7 나올까요? 이쪽에서도 7이 가능하죠. 이쪽에서 7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쯤으로 가서 여기일 때도 7이 가능해. 그러니까 P가 7이 되고 싶어. 이땐 점이 몇 개 가능한 거야? 2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최소일 때, 최대일 때는 하나씩밖에 안 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7을 만족하는 거 2개. 8도 보겠어. 이거보다 살짝 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가능할 거고 여기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2개. 그럼 13까지는 다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6하고 14일 때는 한 개씩만 나와. 이제 다 정리해 준 거야. 그럼 7부터 13까지는 몇 개씩 나오는 거야? 점이 2개씩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실수 많이 해서 요즘 유행을 조금 하려고 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개수 셉시다. 7부터 13까지는 몇 개예요? 7부터 13까지는 7개, 6개 아니죠? 근데 몇 개씩 나와? 그때마다. 그럼 12개가 나오겠죠, 총 점이. 그리고 13개, 14개. 그치? 왜? 아, 잘못 얘기했구나. 7개였죠? 네, 그러면 2개씩이니까 14개. 그럼 15개, 16개. 그래서 16개가 답이 되는 거야. 최대 최소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최대 최소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2개씩 발생한다는 거야. 가능한 점이.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민주 궁금했어 얘기하세요. 근데 6에서 14까지가 7개죠? 6에서 14요? 네? 맞아요. 9개죠. 맞아요. 7에서 13 7개요. 7에서 13. 6하고 14 사이에 있는. 깜짝 놀랐네. 아, 자꾸 놀래켜. 얘가 마지막이지. 일단 3번 봐보자.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라 해서 그냥 문제 봐. 뭐 유형 이런 거 보지 말고. 원 나와 있어. 원위의 점 P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래 이번에. 직선에 이르는 거리래지. 그럼 뭐다? 그림 대충 그려. 대충. 그러면 이때 여기 중심이 1,3이죠. 자, 그럼 이제 봐보자. 또 연습해보는 거야. 원 위의 점 P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래요. 우리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내린 거죠. 이 길이가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인 거야. 그 거리에 무슨 값과 무슨 값 찾으래? 그건 똑같아.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부터 더 길게 할 수 있어 없어? 이쪽으로 가면 더 길어지겠지. 이쪽으로는 더 길어지겠지. 언제 가장 길겠어? 중심 뚫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가 최대. 그럼 최소는 여기일 때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죠 문제가. 그냥 아까 전에는 점이 나왔던 거고 이번엔 직선이 나온 걸 뿐인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건 당연히 풀이도 똑같아. 뭐 최대는 어떻게 하겠어? 거리 찾고 반지름 뭐하고? 최소는 빼면 되겠죠. 그럼 이 거리는 아까는 두 점 사이 거리 쓴 거고 지금은 점직사 쓰면 되는 거겠지. 점직사 바로 갑시다. 요걸 D라고 할게요. 그럼 D는 X계수, Y계수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25고요. 루트 떼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왜? 놓쳤나요? 그래. 3 플러스 12 더하기 5. 자, 그럼 22니까 4 나옵니다. 자, 그럼 최대 최소. 반지름이 몇이다? 그럼 최대는 6. 최소는 2. 그림 그리면 너무 쉽다. 그림 그리면 내가 한 거랑 똑같네. 그냥 직선이네. 이거밖에 딱 차이가 없다는 걸 느껴지고 손쉽게 답 낼 수 있다. 꼭 그림 그려라. 됐고 야 변형 문제는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 거네. 이거 복습용 문제다. 좌표 평면 위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하나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 좌표 평면에서요. 3,4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졸라 많겠죠. 그렇죠? 왜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때 그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5인 직선. 자, 이거는 좌표 평면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복습 때문에. 좌표 평면 그려볼게요. 3,4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3,4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했지. 근데 그때 원점하고의 거리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고 한 거지. 다 까먹었구나? 주어진 점과 점점 사이 그렇죠. 근데 거리가 최대일 때고요, 그건. 직선을 L이라고 하자고 했죠. 수직일 때.
요거. 네. 요게 L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지가 잘 얘기했죠. 여기서 여점하고 여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거리가 되려면 이때 수직인 직선을 그렸어야 되는 거지. 오, 좋아. 진짜 잘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다? 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린 구할 수가 있다. 얘 기울기가 3분의 4죠? 3분의 4. 근데 그거의 수직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역수한 거야. 그리고 3,4를 지나고 있는 거 그림에서 확인되죠. 그래서 이렇게씩 만들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풀면 됩니다.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고, 문제 실제로 원하는 건 여기예요. 원하고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일 때를 찾으래요. 아까 우리 예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 문제랑 차이는 여기 추가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네. 3,4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원점하고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그때 이 점을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원점하고 이었을 때가 최대다. 근데 그걸 만족하는 직선은 이 선하고의 수직인 직선이다. 아, 좋습니다. 이래야지 수업할 만나죠. 그리고 뒷내용은 너네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신나는 거 꺼져 쩍까 꺼져. 다 필요 없어. 우후. 진짜 나 이거 진짜 나 중학교 때 이거 열심히 했는데 고1 때인가? 진짜 쌤이요 중학교 때 이 원을 정말 극혐했던 게 너네가 배우는 원의 내용이 곱하기 3배 양에 해당하는 양을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거든요. 근데 저기 교육과정이 다 빠졌어요 지금.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 지금 다 X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신난다고 알려줬는데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알려줘도 아무런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자, 베이직 열심히 하세요. 베이직 안 해도 되는 것 좀 볼까?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겠네요. 뭐 이렇게 많아? 248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249랑 250은요, 이거 내신 대비 때 자세하게, 249는 내신 대비 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다시, 지금 원뿐만 아닙니다. 너네 도형 문제 풀 때, 도형의 방정식 문제 풀 때, 특히 함수 문제 풀 때, 그냥 함수라고 통틀자, 꼭 뭐 하라고요? 그림. 세뇌교육 당하셔야 됩니다. 그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림 대충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노말은 됐고요. 너네 앞으로 좀 내가 진도를 겁나 빨리 뺄 예정이라 노말까지 숙제 주면 너네 미쳐 날깁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내용이고 진짜 많지 일단. 진짜 많지. 가장 양이 적은 곳이 다행이죠. 네. 자, 마지막이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너네 도형의 이동 거의 다 이미 배웠어요. 이제 암기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도형을 이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식이 손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근데 이게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평행 이동, 두 번째가 대칭 이동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너네 평행 이동 이미 마스터를 한 상태예요.
너네 평행 이동할 때 x 대신 x 부호 바꿔서 대입하고 y 그대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니?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이차함수 할 때도 이차함수 할 때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겠다. 근데 그 설명할 게 없어요. 볼까요? 점이 여기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할 때는 두 종류를 다루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동이라는 걸 시킬 때 점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뭐냐면 직선, 원, 이차함수 이런 거 다 도형이야. 여기서 또 그럼 또 오해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선도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면은 뭐 사각형, 삼각형처럼 그런 것만 도형이라고 좀 잘못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직선도 도형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점 제역은 전부 다 도형이에요.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을 시키는 방법은 야 여기서 얘를 x축으로 a칸, y축으로 b칸 이동시키고 싶대요. 여기로 이동시키고 싶대.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x 좌표에 뭐가 더해지겠어? y 좌표에 뭐가 더해지겠어? 아 끝났어. 개꿀. 근데 새로운 표기법 이렇게 표기. 이게 점평행 이동이 있죠. 잠깐만. x, y를 x축의 방향,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칸 평행 이동한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해되지? 이렇게 바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야, 그림처럼. 이 표현이 가끔 나와. 뭐야? 이 점이 됐다는 거야, 화살표가. x가 a가 더해졌지, y가 b가 더해졌지. 그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식이야, 저기. 됐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것만 그냥 이해하고만 넘어가 보자. 좌표평면 위의 점 x, y를 x축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우리 답을 알잖아 원래. 그냥 여기다 a 더하고 b 더하면 된다는 거 알잖아. 모른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놓지. 모르니까. 왜냐면 x, y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을 둔다면 x 프라임은 x 플러스 a, y 프라임은 y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은 x, y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점인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해놨지.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냥 평행 이동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네가 해. 자, 그 내용 끝났어.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할 거야. 근데 너네 도형의 평행 이동할 때 어떤 식이 있어.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거는 직선, 이차함수, 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다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배웠잖아. 원의 방정식도 마지막 지금 최근까지 방금 배웠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행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x축으로 두 칸 평행 이동 시킬 거야. 이차함수를. 그럼 너네 x 대신에 뭐 대입한다라고 알고 있죠? x-1을 대입한다라고 알고 있죠. 점은 x축으로 두 칸 간다고 하면 그냥 보통 직관적으로 바로 플러스 1을 했잖아. 근데 도형은 굳이 부호를 바꿔서 쓴단 말이야. 그걸 이제 여기서 배워. 왜 그런지. 자, 근데 이제 너네가 좀 선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좌표평면 위의 도형의 방정식은 이 꼴로 나타난대. 이게 이제 얘기하는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거 됐고 그냥 여기 x, y가 다 몰려있다는 소리예요. 일반형. 일반형이라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보면 여기 x, y라는 게 여기 안에는 x라는 문자도 있고 y라는 문자도 다 들어간 식이 있어 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를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적혀 있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거인 거야. 도형의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점은 아까 이 f가 없었어. 이 는 0도 없었고. 근데 도형은 이렇게 f가 들어있는 거야.
f가 들어있어? 이거 도형의 평행 이동이야 소리. 그래서 x한데 x 마이너스 a로 돼 있지. y인데 y 마이너스 b가 돼 있지. 부호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x축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a칸. y축으로 b칸. 이거 증명을 원래 하려고 좀 빨리 얘기했는데 2분만 투자해주겠니? 자 보자. 자 이제 왜 그러는지 배우는 거. 왜 도대체 부호가 바뀌는지.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봐보자.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자, 방정식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거 제목이잖아, 씨. 개 짜증나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자, x, y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얘라고 할게요. 다시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아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거. 근데 일단 모른다는 전제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x 프라임은 x 플러스 a, y 프라임은 y 플러스 b라는 거 이해 가능? 한 호흡 잠깐 쉬자. 요거 임으로 x는 x 프라임 빼기 y는 y 프라임 빼기 b라고 해가지고 a를 넘기고 b를 넘겨서 만든 거야. 여기까지는 어때? 괜찮아?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럼 x 대신 이거 대입한 거고 y 대신 이거 대입한 거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돼. 오케이? 이 원리야. 이해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더 깊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이해됐다. 저기 y x를 y 프라임 y 프라임을 뭐야? x를 x 프라임 빼기 y를 y 프라임 빼기 b 했으니까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대입된 거구나. 끝. 거기 끝. 오케이? 나 맞네. 그래서 부호 바꿔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